북한은 오늘 08시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으며 이 중 한 발이 NLL 이남 동해상에 낙탄되었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한 발은 속초 동쪽 57km 지점에 떨어졌고 한 발은 울릉도를 향해 날아가다가 167km를 앞두고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울릉군에 공습경보를 발령을 했는데 공습경보 발령도 6년 9개월 만입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08시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으며 이 중 한 발이 NLL 이남 동해상에 낙탄되었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우리 군은 울릉군에 네, 오늘 뉴스의 라이브는 울릉도 공습 경보 뉴스의 라이브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겁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고 울릉도 인근에 탄도미사일 한 발이 떨어지면서 공습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울릉도 지역에. 아직까지도 그 공습 경보는 유지 중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함께해 주실 출연자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세 분과 먼저 출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있었던 북한의 미사일 도발 함께 한번 보시죠.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3발을 발사를 했는데요.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3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저 3발뿐만이 아니라 지금 후에 합참이 발표한 거는 저 탄도미사일 3발을 포함해서 한 10여 발의 다종의 미사일이 동해뿐 아니라 서해에도 떨어졌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요. 여기서 일단 주목할 점은 저 북방 한계선 NLL 이남에 탄도미사일 한 발이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울릉도와 거리가 저렇게 167km 떨어졌는데 울릉도 전역에는 공습 경보가 발령됐다. 양욱 의원님, 이 NLL 이남에 일단 북한 미사일이 떨어진 거는 얼마 만인 거죠? NLL 이남에 미사일 떨어진 적이 과거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거의 저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우리 공습경보를 발령을 했는데 공습경보 발령도 6년 9개월 만입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동빈 기자, 북한 미사일 발사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55분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지점은 북한 강원도 원산이었고 3발의 미사일은 각각 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모두 공해상이었는데요. 북한이 NLL 남쪽, 그러니까 우리 영해에 바로 근접해서 미사일을 쏜 건 분단 이후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북한은 이외에도 다종의 미사일을 동서해로 10발 이상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행 거리와 고도 등 정확한 재원은 군 당국이 파악 중입니다. 특히 3발의 탄도미사일 중 1발은 울릉도를 겨냥해 날아가고 있다가 사거리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대폭 올렸습니다. 초유의 4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한미 간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피해가 우려됩니다. 김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친 뒤 0.7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Today, the FOMC raised our policy interest rate by 75 basis points, and we continue to anticipate that ongoing increases will be appropriate. 미국 기준금리는 이제 3.75에서 4.0%로 올랐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 3%보다는 최대 1%포인트가 높아졌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물가 상승이 멈추지 않자 4연속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초유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큰 폭의 금리 인상은 이미 예견됐던 결과입니다.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2%나 상승하며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은 계속 필요하지만 언젠가는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 달에 그렇게 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It will become appropriate to slow the pace of increases as we approach the level. 탄도미사일 중 1발은 울릉도를 겨냥해 날아가고 있다가 사거리를 일부러 짧게 해 167km를 앞두고 공해상 북한은 오늘 08시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으며 이 중 1발이 NLL 이남 동해상에 낙탄되었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한 발은 속초 동쪽 57km 지점에 떨어졌고 한 발은 울릉도를 향해 날아가다가 167km를 앞두고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울릉군에 공습경보를 발령을 했는데 공습경보 발령도 6년 9개월 만입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동빈 기자, 북한 미사일 발사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55분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지점은 북한 강원도 원산이었고 3발의 미사일은 각각 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모두 공해상이었는데요. 북한이 NLL 남쪽, 그러니까 우리 영해에 바로 근접해서 미사일을 쏜 건 분단 이후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북한은 이외에도 다종의 미사일을 동서해로 10발 이상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행 거리와 고도 등 정확한 재원은 군 당국이 파악 중입니다. 특히 3발의 탄도미사일 중 1발은 울릉도를 겨냥해 날아가고 있다가 사거리를 일부러 짧게 해 167km를 앞두고 공해상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울릉군 공습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습경보는 지난 2016년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백령 대청 지역에 발령된 이후 6년 만입니다. 자, 윤 기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전에 성명도 냈는데 한미 공중연합훈련에 대한 이 반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이런 그야말로 고강도 도발하는 게 매우 이례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미 군 당국이 지난달 3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진행하는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F-35A, F-35B 스텔스 전투기와 EA-18 그라울러 전자전기 등 최신의 전투기와 정찰기 24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오늘 미사일 발사 직전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 명칭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박 부위원장은 1990년대 초 이라크를 침략할 때 사용한 데저트 스톰, 즉 사막 폭풍 작전명에서 본딴 것으로 볼 때 침략 훈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도 전날 대변인 담화에서 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언급하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들어 특이한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계 반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거센 이런 상황입니다. 풍산계. 2018년에 김정은 위원장에게 선물을 받은 건데요. 지금 신구 권력이 또 충돌하는 이런 모습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반환이 됐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걔는 결국 이제 반환을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했고요. 그래서 현재는 대구에 있는 그 대학 동물병원에서 지금 일단 그 키우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보관하는 중이고 앞으로의 처분은 또 다른 방법으로 취해지겠는데요. 예. 저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다. 이 현 대통령실이 왜 이런 사소한 문제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는 것이 이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좀 키워달라고 부탁을 해서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께 위탁이 된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암수 한 쌍이 위탁이 되었고 여기 4마리의 새끼가 태어났는데 3마리 이제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되었고 네. 1마리 새끼가 있는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대통령실과의 교섭 끝에 그 법적으로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 어민 암수 한 쌍만 돌려보내고 새끼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키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를 키우기 싫다 이런 문제로 볼 수 없는 문제이고요. 6월 17일에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냈죠. 여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까지는 기관의 장에게만 위탁할 수 있었던 것에 기관의 장 또는 개인이라고 해서 개인을 포함시켜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퇴임한 대통령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시행령 규정을 집어넣은 것인데 법제처가 이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있다고 행정안전부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다시 해서 10월 초에 이미 모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럼 그냥 올려서 시행령 통과도 굉장히 쉽게 시킬 수 있는 일인데 계속 이걸 가지고 시간을 끌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악성한 이후로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그냥 흘러버렸거든요.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임받을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개를 본인이 더 이상 위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고 돌려보낸 상태로 보아야 하는데 왜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보도하게 하고 관련돼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대통령실 대응이 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이 시점에. 예. 자, 풍산계 반환. 지금 시행령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상황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지금 여당에서는 또 비용 때문에 그렇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왔는데 양쪽 얘기 같이 한번 듣고 오시죠. 이 기사 보면서 우리 코로나 초기에 코로나 첫 사망자 나왔을 때 청와대에서 문화예술인 불러놓고 짜파구리 먹으면서 반대소하던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그게 참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아 키우던 풍산개를 정부에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불붙고 있습니다. 여권은 파양 책임론을 띄우는 반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풍산개가 대통령 기록물인 만큼 관련 법령이 미비한 채로 계속 위탁 관리를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9월 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풍산개 2마리를 선물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고미와 송강이 그리고 새끼 다운이까지 퇴임 후 양산 사저로 데려가 키워왔는데 최근 정부에 반환 의사를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당초 위탁 관리의 형식이었고 대통령 기록관과 행안부가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로 했으나 진척이 없어 더 이상 맡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상 재임 기간 받은 선물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 퇴임 시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되지만 동물은 관리 체계가 없어 당시 문 전 대통령 측은 위탁 관리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의 반대로 협약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맞서는 상황. 대통령실은 관련 부처가 시행령 개정을 협의 중으로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라면서 풍산계 반환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의 판단일 뿐 현재 대통령실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도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협약서를 토대로 250여만 원의 예산 지원 계획이 수립됐다며 결국 사료값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파양하겠다는 것 아니냐.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키우던 분이 데려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겉으론 호탕하게 해놓고 속으론 태클을 건다. 치졸한 언론 플레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풍산개 반납 논란에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풍산개를 지금이라도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며 계속 키울 법적 근거가 없어 반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풍산개를 정쟁거리로 만들어 뭘 얻고 싶은 거냐면서 이제 그만들 하자고 쏘아붙였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국회 운영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반환한 풍산개를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의가 이틀째 잇따랐습니다. 새로운 시행령 있죠? 그게 늦어져서 안 된다. 시행령의 신설 조항이 사육비, 그러니까 비용 지원이잖아요. 결국은 비용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반환하시는 거잖아요. 풍산개 이미지를 활용할 때는 언제고 사료값을 예산으로 못 준다니 파양하는 거냐는 여당 측의 비난이 쇄도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개는 국가기관이 아닌 제3자가 위탁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일단 문 전 대통령이 데려가고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었는데 지난 6월 개정이 무산되고 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풍산개를 계속 보유할 경우 대통령 기록물법에 위반된다는 논란의 소지가 생겨 반납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감사원이라면 언젠가 대통령 기록관을 감사하겠다 나설지도 모른다고 꼬집은 뒤 이를 흙탕물 정쟁으로 만들어 이 어려운 시기에 무엇 얻고자 하냐고 여당을 직격했습니다. 파양 얘기하는데 입양이야말로 자신이 가장 원했던 방식이다. 입양할 수 있다면 지금이라도 대환영. 특이한 점은 북한이 과거처럼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훈련에 동원된 F-35 계열 스텔스 전투기들은 북한 방공망에 적발되지 않고 언제든지 평양 주석궁 위에서 전술핵 탄두를 투하할 수 있는 전략무기입니다. 또 이틀 전엔 우리 미 해군 7함대 소속 LA급 원자력 잠수함 키웨스트함이 부산항에 입항해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동맹의 훈련 기간이나 전략자산 전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도발을 감행하는 건 그만큼 핵 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미 항공모함 한반도 전개 기간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동빈 기자, 우리 군 당국의 대응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군 당국은 아직 대응 수단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통상 우리 군이 전략무기를 전개하거나 탄도미사일 대응 사격을 할 때에는 먼저 진행하고 나서 상황이 종료된 뒤에 취재진에 전파합니다. 이례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이었던 만큼 우리 군도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참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TV조선 윤동빈입니다. 최근 가장 뜨거웠던 연예계 소식을 짚어보겠습니다. 강희롱 더 팩트 연예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지난 주말이었죠. 피겨의 여왕 퀸 김연아 씨와 가수 고우림 씨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그야말로 한편의 동화를 연상케 하는 아름다운 결혼식 장면들이 공개됐다고 하는데요. 함께 잠시 보시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큰 기대 없이 마주한 첫날, 저희는 이유 모를 강한 이끌림을 느꼈습니다. 동그랗게 뜬 눈으로 내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저 내가 신기한 것보다 생각하고 넘겼는데 그 짧은 장면은 지금도 생사할만큼 뚜렷하고 우리의 시작을 알린 신호였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늘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을 주는 남편과 아내가 될 것을 약속합니다. 자, 수줍게 혼인 서약을 하는 신랑 신부의 모습 굉장히 달콤합니다. 이날 결혼식 축가는요, 신랑 고우림 씨가 소속된 그룹 포레스텔라가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도 직접 축가 대열에 합류하면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왕의 결혼식이어서 그런지 다들 동화를 연상케 했다고 하는데 일단 결혼식장에서 시아버지가 또 뭐 편지를 읽어서 이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뭐 주례 따로 없이 시아버지가 이제 축사로 자녀 결혼 축사를 대신했는데요. 뭐 이미 알려진 대로 이제 고경수 목사인데요. 네. 예, 고우림 아버님이 축사를 대신했는데 축사 내용이 본인은 마지막에 축사를 길게 하지 말라 했다는 주문을 받았다고 하면서 할 얘기를 굉장히 길게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 내용 중에 보면은 김연아 신드롬과 관련된 논문을 이제 네. 지인이 보내줘서 그 아하. 논문을 인용해서 읽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봐도요. 배우나 스포츠 스타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긴장을 하지만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고 관객이 응원을 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때부터 진짜 예술인에서 발휘한다. 그렇기 때문에 김연아 뭐 여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네. 김연아 씨와 아들 고우림이 앞날에 네. 그런 격려와 따뜻한 응원을 해달라 이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 이름을 부르기도 아까운 우리 연아 네. 이 표현이 지금 인터넷에선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더군요. 시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표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결혼식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도 축하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우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아이스퀸 결혼식입니다.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는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스타 김연아가 아름다운 결혼식 사진을 공유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결혼식 사진을 소개하면서는 흰색 웨딩드레스를 입은 김연아의 모습은 자신의 별명인 아이스퀸 같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김연아 선수의 결혼 소감과 남편인 포레스텔라 멤버 고우림 씨와 만나게 된 계기, 뿐만 아니라 김연아 선수가 앞으로 올림픽과 관련한 활동을 계속 이어갈 거라는 등의 소식까지 자세히 북한이 사상 처음으로 북방 한계선 NLL 이남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한 발은 속초 동쪽 57km 지점에 떨어졌고 한 발은 울릉도를 향해 날아가다가 167km를 앞두고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우리 군은 울릉군에 공습경보를 발령을 했는데 공습경보 발령도 6년 9개월 만입니다.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동빈 기자, 북한 미사일 발사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55분쯤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지점은 북한 강원도 원산이었고 3발의 미사일은 각각 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미사일이 떨어진 곳은 모두 공해상이었는데요. 북한이 NLL 남쪽, 그러니까 우리 영해에 바로 근접해서 미사일을 쏜 건 분단 이후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북한은 이외에도 다종의 미사일을 동서해로 10발 이상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행 거리와 고도 등 정확한 재원은 군 당국이 파악 중입니다. 특히 3발의 탄도미사일 중 1발은 울릉도를 겨냥해 날아가고 있다가 사거리를 일부러 짧게 해 167km를 앞두고 공해상에 떨어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군 당국은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울릉군 공습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습경보는 지난 2016년 2월 7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백령 대청 지역에 발령된 이후 6년 만입니다. 자, 윤 기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전에 성명도 냈는데 한미 공중연합훈련에 대한 이 반발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북한이 이런 그야말로 고강도 도발하는 게 매우 이례적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도발은 한미 군 당국이 지난달 3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진행하는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군 당국은 F-35A, F-35B, 스텔스 전투기와 EA-18 그라울러 전자전기 등 최신의 전투기와 정찰기 240여 대를 동원해 대규모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천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오늘 미사일 발사 직전 한미가 북한을 겨냥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연합훈련 비질런트 스톰 명칭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박 부위원장은 1990년대 초 이라크를 침략할 때 사용한 데저트 스톰, 즉 사막 폭풍 작전명에서 본딴 것으로 볼 때 침략 훈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외무성도 전날 대변인 담화에서 이 비질런트 스톰 훈련을 언급하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들어 특이한 점은 북한이 과거처럼 한미연합훈련이나 미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훈련에 동원된 F-35 계열 스텔스 전투기들은 북한 방공망에 적발되지 않고 언제든지 평양 주석궁 위에서 전술핵 탄두를 투하할 수 있는 전략무기입니다. 또 이틀 전엔 우리 미 해군 7함대 소속 LA급 원자력 잠수함 키웨스트함이 부산항에 입항해 있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미동맹의 훈련 기간이나 전략자산 전개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도발을 감행하는 건 그만큼 핵무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월 미 항공모함 한반도 전개 기간에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동빈 기자, 우리 군 당국의 대응 이런 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군 당국은 아직 대응 수단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통상 우리 군이 전략무기를 전개하거나 탄도미사일 대응 사격을 할 때에는 먼저 진행하고 나서 상황이 종료된 뒤에 취재진에 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1일 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자, 북한 좀 황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북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탈북민의 재입국 사건 직후에 북한 당국이 개성특별시를 완전히 봉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을 텐데요. 당국이 개성을 봉쇄하면서 주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물자까지 차단해서 주민들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탈북민이 교동도 앞바다를 통해 북한으로 재입국해서 개성으로 들어간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북한 당국이 개성을 완전히 봉쇄했으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3일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는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당국이 개성을 완전히 봉쇄했고 선전 매체에서는 주민을 위한 식료품과 위생용품, 땔감 등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거의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개성 주민들은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개성 밖의 친인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물자가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돈이라도 빨리 좀 보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개성은 김정은의 특별 지시에 따라 완전 봉쇄됐는데요. 단순한 도시 차원의 봉쇄가 아니라 주민들이 집 밖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차단될 정도로 살벌한 분위기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 당국은 개성 주민들의 고통의 원인을 남조선 국정원이
바이러스를 묻혀 올려보낸 변절자 탓으로 돌리고 있는데요. 공산당 특유의 남탓 공작이 오히려 주민 불만만 키우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참 북한 황당하죠. 다시 돌아간 그 젊은 탈북민, 그 사람 코로나19 확진자 아니랍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지금 그 사람이 코로나19 확진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 때문에 지금 개성 통제하고 있다 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데, 개성특별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니까 상황이 종료된 뒤에 취재진에 전파합니다. 이례적인 탄도미사일 도발이었던 만큼 우리 군도 현무 계열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대응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합참은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 군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북한은 오늘 08시 51분부터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였으며 이 중 한 발이 NLL 이남 동해상에 낙탄되었음.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우리 영해 근접에 떨어진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고 결코 용납할 수 없음.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함.
판문점 선언을 이행해 나가려는 북남 군부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군사적 대책을 세울 데 대한 문제, 평화수역 설정 문제 등 여러 문제들이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에서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쌍방이 앞으로도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꾸준히 협력해 나아가며 다음번 회담에서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실천적인 결과물을 내놓게 되리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좀 회담 시간이 길어졌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또 거뒀고 또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맙시다. 군대가. 우리 시작은 오늘 그 회담 모시는 회담 그 문화를 창조하고 속도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나 내용에 있어서나 사실은 모범전투 한번 좀 치러보자고 했던 건데 참 아쉽게 됐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규칙의 사정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앞으로는 준비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합시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군사 분야 그 현안 의제를 토의하는 과정은 항상 그 진지하고 그런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번에는 또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는 아니겠죠. 그만합시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슬라 수고 많았습니다. 나오라 좀 돌려주세요. 남천 여가과 동명명 국명입니다. 육군 상자 함섭입니다. 해리스. 뒤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자단 먼저 넘어가고 그 이후에 대표단이 9시 반에 넘어가겠습니다. 기본 대표단? 대표단입니다. 대표단. 우리는 왜 이러지? 9시 반인데 넘어오십시오. 예, 기자단 먼저 넘어가시고 기자단 넘어가시고. Thank you for joining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pecial address at COP27. Please silence all electronic devices and please take your seat as the event will begin now.